안녕하세요. 정밀증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BNC 볼게요. 오늘 17% 정도 빠지고 있는데, 9월 28일 날 기점으로 해서 7만 원 갔다가 한 3, 4일 만에 지금 한 반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이 들어와서 지금 한번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보는 것, 즉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죠. 매출 구조가 거기에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차트 상에서 가격이 어떻게 진행되어 와 있는지를 보는 차트 분석, 즉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재료라고 하죠, 재료. 그래서 정보 분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회사의 움직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업종이 어떻게 또 영향을 받는지, 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한국 BNC는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급등을 했죠. 만 원이 이 7만 원이 갔으니까 뭐 상당히 빠르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며칠 만에 좀 내려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BNC 보면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벤처 기업이죠. 중형주입니다. 제조 제약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지금 전일 대비 2조 1천억까지 갔다가 지금 한 17% 빠졌으니까 좀 꽤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을 뭐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한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BNC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생체재료 연구, 그 다음에 히말로라는 콜라겐, 의료기기, 의약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온 이런 회사, 이런 걸 다루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BNC 코리아.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특히 얼마나 효율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추이를 봐야 되겠죠. 성장 가능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도 있지만 꾸준히 벌어나가야 되는 안정성,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 그 자체가 성장적이고 안정적이고 돈을 잘 벌어야 주가는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작년 후반기 2020년 12월 달에 52억, 그죠? 그 다음에 전반기는 61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죠?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바로 여기 곤두박치는 이런 모습인데요. 연간 실적 한번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 요거는 뭐 추정치니까, 2020년 이렇게 보게 되면 167억, 177억, 194억, 영업이익 자체는 조금 뭐, 하지만 당기순익도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적자 지속 유지 중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항상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건 그래서 실적의 추이를 이야기를 하죠. 실적의 추이. 그러니까 꾸준히 우상향으로 벌어나가는 자, 그리고 차트를 매칭시키는데 차트는 올라가되 이 부분이 패턴이 찍으면 항상 조심하자라는 말을 매일 많이 하죠. 그죠? 이건 왜냐면 급락의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존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국 PNC 주가 장초반 8% 급등세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죠? 해상에서 어떤 얘기인지 볼까요? 코스피 150 지수 편입 암초 주가 급락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한번 볼까요? 청중, 신풍장 쭉 나오고요.
한 주 만에 바이오, 홀로 분전, 그 다음에 찬바람 제약업체 쭉 나오죠. 경구용 치료제 효과 소식의 백신 관련주 급락 이렇게 나오고요.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이게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런 얘기죠. 첫 번째, 기본적 이야기. 그다음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 추이적인 얘기. 그래서 요거는 재무제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재무제표.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이라고요. 좀 전에 조금 후에 이제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즉 가격 분석을 좀 이따 보겠는데 요거는 좀 퀘스천 남겨두고요. 세 번째, 바로 이런 게 이제 재료라고 하죠. 재료. 기대 가능성 이런 부분이 내포되는 거. 그래서 이슈나 뉴스나 그 다음에 테마를 형성하는 이런 게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거죠. 팀 기대감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었는데 주가는 그러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면 가장 선행적으로 이 부분을 봤다 그러면 사실은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상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얘기해 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실적이 파란 부분이 있으면 항상 이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맨날 드렸는데 이건 뭐 지나고 와서는 얘기죠. 뭐 이 당시 쫓아갔다면은 뭐 수익이 상당히 거둘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매매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키자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뭐냐면 저점이 높아지는지 고점이 낮아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 드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7월 달에 이런 흐름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저점을 연결시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8월 달 이렇게 9월 달에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잖아요. 차트 분석을 보게 되면 주가 흐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성장을 했다가 이 부분 5만 원대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7만 원까지 이 부분이 갔던 부분이 여기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유 있는 반등이냐 아니면 그 내용이 있어서 반등이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반등의 의미는 기술적 반등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빠졌다가 주가가 반등했다 빠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가격이 싼 메리트가 있으니까 사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내용은 이미 주가는 갈 만큼 갔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파동의 형태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뭐 주가가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반영이 어마어마하게 됐죠. 그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게 되면 쭉 한번 일단은 주봉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가 주봉인데요. 다시 흐름상을 보게 되면 이런 오버슈팅의 구간은 하나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년 그리고 올해 이어가면서 여기까지 즉 한 2만 원대까지는 뭐 자연스럽다고 보여줄 수 있었겠는데 이 부분은 2만 원대부터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이거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가파르게 그것도 한 7월 들어오면서 가파르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버슈팅의 흐름을 여기서도 나타나는 그림을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7월 8월부터 올라간 구간이니까 얘는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부분, 즉 주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오버슈팅이 났던 부분 이 가격대니까 가격대를 조금 더 세심하게 보게 되면 2만 원 초반대, 2만 1,000원대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걸 쫓아갔다가 물렸다 그런 사람이라면 2만 원 초반대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반등을 5만 원대까지 해준다면은 비중을 줄이고 탈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강력한 모멘텀이 돼서 펀더멘털 구조 자체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기본적 즉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초 체력이 튼튼한지 이런 부분인데 이미 이 아까 우리 같이 봤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퀘스천이 찍혀요. 그럼 기초 체력이 있고 재무제표의 건전성이 있냐라고 보면 좀 퀘스천이 찍히죠. 그런 면에서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보니 2만 원이라는 가격을 누군가는 아니면 시장에서 이 한국 BNC를 보는 시각이 강력하게 밀어올린 가격대잖아요. 그러면 2만 원 이상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내용도 장담은 못 하겠죠. 그래서 그래도 최종적으로 주가의 흐름의 형태를 봤을 때는 2만 1,000원대라고 하는 가격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이슈 이야기도 이제 뭐 그다지 이게 이슈를 한번 탔던 거라서 그다지 크게 부각되는 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BNC는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 2만 1,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가장 의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만 1,000원, 즉 주가의 흐름이 어떤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그것도 폭발적으로 올라간 지점이 2만 1,000원대이기 때문에 2만 1,000원대를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야말로 이 부분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거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2만 1,000원을 지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소위 말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든 파동이 일어나든 간에 이 종목은 5만 원까지만 와줘도 감지덕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만 1,000원에서 5만 원까지 파동의 범위를 두고 가격의 범위를 두고 이 종목은 관찰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혹시나 그 다음에 신규 지도를 노린다 하더라도 2만 1,000원이라는 가격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만 원이라는 기준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5만 원 이상을 넘어가기는 무리인 것 같고 2만 1,000원이 깨졌다면 뭐 이게 거품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2만 1,000원 라인을 지지해 준다면 그래도 여기서 가속도가 붙었던 즉 주가의 오버슈팅이 붙는 구간에서 2만 1,000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회사가 시장에서 반응하기를 그래도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가능성 있는 시점이 바로 2만 1,000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3만 3,000원인데 지금 현재 그래도 엄청 비싸져 있는 거죠. 그래서 2만 1,000원하고 3만 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이런 지점에서는 혹시나 물려있는 분이라면 이게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항상 매매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황 대표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성장 단계에서 이미 진행한 건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죠. 그래서 주식 매매하실 때 내려오다가 변화를 준 첫 번째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포착을 하고 여기서 올라갈지에 대한 승부를 걸고 만약에 이 흐름이 즉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에서 저가를 높이면서 변곡 이루면서 우상향으로 틀어지는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비싸게 주고서라도 누군가가 사들어온다는 것은 주가 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고 그거는 시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BNC는 이미 한참 전에부터 이렇게 올라간 부분 그리고 2만 1,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급등했던 기점 그리고 2만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을 끌어올릴 때 그건 이만한 가치가 있어서 누군가 끌어올렸다 이렇게 판단되지만 2만 1,000원이 무너져 버리면 그 가치마저도 거품이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자리가 2만 1,000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꺾은 자리가 올려놓고 꺾은 자리가 5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 흐름상 즉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2만 1,000원과 5만 원대가 의미가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2만 1,000원,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중간에 이런 것은 들어가게 되면 물리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에 또 이런 것들은 뭐 소위 말해 물렸다고 해서 물타기를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2만 1,000원까지 넉넉히 열고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하게 되면 파동이 왔다 갔다 위로 저항도 있고 아래 지지가 있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물려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만 1,000원, 5만 원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정문의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만 봐주시기 바랍니다.